택시썰 일부 새벽콜과 수상한 손님.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도로는 텅 비었고 신호등만 혼자 근무 중이었습니다. 콜 하나가 떨어집니다. 시장 입구 장거리. 이 시간대 장거리는 복권 같은 겁니다. 심장이 먼저 시동을 겁니다. 도착했는데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양복은 오래됐는데 구김이 없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책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타자마자 목적지 말 안하고 묻습니다. 기사님,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오늘 손님 장르가 독특하구나. 왜요? 잠깐만 보면 됩니다. 비닐에서 책을 꺼냅니다. 토정비결, 낡아서 모서리가 둥글둥글합니다. 많이 읽힌 책은 사람 손때가 강택입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그거 맞던가요? 손님이 창밖 보며 말합니다. 맞는 게 아니라 맞게 사는 겁니다. 말이 묘하게 붙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생년월일 불러줬더니 책장을 넘기며 중얼중얼합니다. 원래 이동수 강합니다. 이미 매일 이동인데요. 문서운 있습니다. 딱지 말입니까? 처음으로 손님이 웃습니다.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그날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택시하는 별별 철학이 다 타니까요. 그런데 그날 첫 손님이 공장 사장님이었고 법인 장기 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약서 이야기가 첫 콜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는데 등골이 노란색이 됩니다. 백미러로 보니 손님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3월에 사람 하나 끊습니다. 네? 연 끊습니다. 대신 길이 열립니다. 그 말이 엔진 소리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도착지에 거의 왔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손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책을 덮으며 말합니다. 저도 기사였습니다. 택시요? 아니요, 사람 인생 길 안내. 요금 내리고 내리면서 한마디 더 남깁니다. 원래는 밤손님이 기인입니다. 문 닫히고 그 말만 자석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콜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토정비결 썰 2부, 토정비결 책의 정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새벽 손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 손님이 기인입니다. 택시 일 오래 하면 별말 다 됐습니다. 부자 된다, 조심해라, 조만간 뜬다, 건강 잃는다. 대부분은 뒷좌석에 두고 내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안전벨트처럼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사흘 뒤 다시 새벽콜이 울립니다. 같은 시장 입구. 도착했더니 그 사람입니다. 토정비결 손님. 마치 이전 회차에서 이어 타는 느낌. 인생이 연재물 모드입니다. 타자마자 말합니다. 계약 잡으셨죠? 소름이 아니라 엔진 오일이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찌하셨습니까? 책에 그렇게 나옵니다. 책을 또 꺼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시중 토정비결이 아닙니다. 표지가 없습니다. 제본도 제각각 여러 해의 책이 묶인 것처럼 두께가 벽돌급입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안 샀습니다. 이어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이전 기사님한테. 이 양반 직업 세계관이 넓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슬쩍 보니 페이지마다 메모가 빼곡합니다. 날짜 옆에 동그라미, 별표, X표시. 운세책이 아니라 관찰 일지 같습니다. 이건 예언이 아니고 기록입니다. 그가 먼저 말합니다. 무슨 기록이요? 맞은 날, 틀린 날, 사람이 선택 바꾼 날, 말이 점점 수상하게 맛있습니다. 그날 손님 목적지는 외곽 집 근처였습니다. 가면서 묻습니다. 기사님은 운 믿습니까? 믿으면 편하고 안 믿으면 속 편합니다. 손님이 웃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중립은 오래 갑니다. 도착해서 내리기 전 책 한 장을 찢어줍니다. 이달 부분만 보십시오. 저는 손살에 쳤습니다. 저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안 보는 사람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상한 논리인데 묘하게 설득됩니다. 그 종이를 계기판 서류 사이에 끼워 놨습니다. 그리고 잊었습니다. 사람은 바쁘면 운세도 밀어둡니다. 그날 저녁 조합 사무실에서 동료 기사와 다툼이 붙었습니다.
사소한 배차 문제였는데 크게 번졌습니다. 결국 그 기사와 노선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집에 와서 우연히 그 종이를 봤습니다. 거기 한 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 올해 붙은 인연 하나 갈라짐. 등줄기에 에어컨이 켜진 느낌이었습니다. 우연은 두 번 겹치면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과 책과 그 손님을 같은 칸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토정비 결설, 3부. 첫 번째 날짜가 맞아버린 날, 운세종이 한 장이 계기판에 끼워진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종이 쪼가리였는데 자꾸 눈에 밟힙니다. 신호 대기할 때마다 괜히 한 번씩 봅니다.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딱 오늘. 내용은 짧았습니다. 금전 들어오되 바로 나간다. 제가 웃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직장인 공통 운세입니다. 오전 장거리 하나 잡았습니다. 공항콜. 요금이 묵직합니다. 속으로 말했죠. 그래, 들어오긴 들어온다. 기분 좋게 다녀와서 점심 먹으려는데 조합에서 전화가 옵니다. 기사님, 지난달 접촉사고 상대 측에서 대인 접수했습니다. 머리가 잠깐 공회전합니다. 결론은 보험 처리 플러스 자부담 발생. 아침에 번 돈보다 조금 더 나갔습니다. 계산이 토정비결 문장처럼 딱 맞았습니다. 기분이 묘합니다. 무섭다기보다 찜찜하게 정확합니다. 저녁에 동료 기사 둘 태웠습니다. 합승 느낌으로. 제가 슬쩍 물었습니다. 형님들 운세 믿습니까? 한 분은 바로 대답, 돈 되는 운만 믿는다. 다른 한 분은 고개 좀 안 믿는다. 믿으면 핑계 생긴다. 그래서 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 다 조용해지더니 한마디씩 합니다. 그 손님 다시 태우면 나 좀 불러라. 사진이라도 찍어놔라. 토정 손님이 도시 계담 레벨로 승격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새벽이 왔고 콜이 또 떴습니다. 출발지 보는데 심장이 먼저 알아봅니다. 시장 입구 이쯤 되면 이분 배차도 운세로 하나 혼잣말이 나옵니다. 도착. 역시 그 손님입니다. 이번엔 타자마자 묻습니다. 종이 보셨습니까?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도대체? 손님이 창밖 가로등을 보며 말합니다. 미래는 안 적혀 있습니다. 패턴만 적혀 있습니다. 무슨 패턴이요? 사람이 반복하는 선택. 책을 펼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운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의 누적. 택시 미터기 숫자 올라가는 소리와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기사님은 요즘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직업이 그렇죠. 그래서 갈림길이 날짜로 보이는 겁니다. 이 양반 말은 철학인지 영업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내리기 전에 또 한마디 남깁니다. 다음엔 사람 운 나옵니다. 문 닫히고 좌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날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보다 먼저 택시 타고 가는 썰, 토정비 결설, 사부, 기사들 사이에 퍼진 운세 소동. 사람은 비밀을 오래 못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사 휴게실은 소문이 와이파이보다 빠릅니다. 제가 토정비결 손님 이야기를 딱 한 명에게만 했습니다. 결과는 다음날 3명이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운세 보는 손님이 있다며 책 두꺼운 사람 계약 마쳤다던데 이쯤 되면 손님이 아니라 콘텐츠입니다. 휴게실이 즉석 점집으로 변했습니다. 생년월일이 테이블 위로 줄줄 올라옵니다. 야, 네가 물어봐. 아니 다음에 태우면 내 것도. 나 원래 차 바꾸냐? 저는 말했습니다. 그분 점쟁이 아닙니다. 바로 반박 들어옵니다. 마치면 점쟁이지 뭐가 달라. 논리가 직진입니다. 그날 오후 이상하게 콜이 잘 붙었습니다. 짧은 거리 없이 중거리만 연속 3건. 동료가 무전으로 묻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잘 잡냐? 다른 기사가 봤습니다. 토정택시라서 그렇다. 별명이 생겼습니다. 저도 모르게 브랜드화 완료. 저녁쯤 조합장님까지 들었습니다. 운세 손님 오면 사무실로 좀 모셔와라. 이건 거의 출장 상담 예약입니다. 그날 밤 또 새벽 콜. 이젠 놀랍지도 않습니다. 리듬입니다. 시장 입구 그분 탑승. 요즘 기사들 저 기다립니다. 먼저 알고 말합니다. 소문이 좀 났습니다. 운은 조용할수록 정확한데 시끄러워졌네요.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페이지를 넘깁니다. 공유되면 적중률 떨어집니다. 왜요? 사람이 결과를 듣고 행동을 바꿉니다. 그 말이 묵직했습니다. 예언보다 선택이 빠르다는 뜻. 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 책 의미 없지 않습니까? 손님이 웃습니다. 우산이 비를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젓는 방식을 바꿉니다. 택시 유리창에 새벽 이슬이 얇게 붙어 있었습니다.
딱 그 말 두께만큼 내리기 전에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봅니다. 기사님, 이번 주는 사람 하나 꼭 태우십시오. 매일 태웁니다. 아니요, 기억에 남을 사람. 문 닫히는 소리가 예고편처럼 들렸습니다. 택시 타고 가는 썰, 터정비 결설, 오부, 웃자고 본 운세의 균열. 기억에 남을 사람 하나 태우십시오. 그 말이 안전벨트 경고음처럼 계속 머릿속에서 깜빡였습니다. 택시 일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목적지만 남기고 내립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폴이 비었습니다. 바쁜 날 뒤에 오는 정적, 도로가 숨고르는 시간. 오전 11시쯤 한 중년 여성이 탔습니다. 시장 봉투를 2개 들고 병원 좀 갑시다. 목소리가 단단한데 힘이 빠져 있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아니라니까. 오늘 결과 나온다니까 혼자 간다 했잖아. 전화 끝나고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많이 편찮으십니까? 보통은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입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니요, 확인만 하러 가는 겁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겁을 데리고 다닙니다. 병원 도착 내리면서 봉투 하나를 두고 내립니다. 불러도 못 들었습니다. 이미 자동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죽 한 통과 책 한 권, 토정비결 등이 살짝 선을 냈습니다. 우연히 자꾸 같은 소품을 씁니다. 책 안쪽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날. 글씨가 다릅니다. 그 새벽 손님 필체가 아닙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에서 물으니 조금 전 검사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참 뒤 그분이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젖어 있습니다. 손님, 이거 두고 가셨습니다. 책을 보더니 잠깐 멈춥니다. 아, 그 책 보십니까? 네, 남편이 보던 겁니다. 이야기가 조용히 방향을 틉니다. 남편이 택시기사였어요. 심장이 한번 헛기침합니다. 늘 그러더라고요. 사람 길이 먼저고 차 길은 나중이라고. 익숙한 문장 톤이었습니다. 오늘 결과가 제가 조심히 물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치료 시작이래요. 웃는데 눈이 따라오진 못합니다. 내려드리고 나왔는데 계기판 종이 문장이 갑자기 또렷해 보였습니다. 사람 운 들어옴. 웃자고 보기엔 자꾸 정확한 금이 갑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운세를 안 믿으면서 계속 보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은 부정과 확인을 동시에 켭니다.